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암이 걸렸어. 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 우리 부모님, 사촌들 누구 하나 암이 없는데 내가 암에 걸렸어.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암이라는 게 걸린 분들이 그럼 뭐가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건강이신 구독자 여러분, 17년차 자연치유를 연구하고 있는 1세대 자연치유연구사 한약학 박사 김민철입니다. 암 진단을 받거나 수술하시면서 오셔서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술도 담배도 유전적 기질도 전혀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암이 걸렸어. 억울해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암이 왔다는 그런 하소연 들었을 때 생활 습관이나 어떤 원인들이 당신에게 암이라는 질병을 던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폈어요. 일주일에 6일 가까이는 술을 먹고 살았어요. 이런 요인이 가장 크게 왔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왜 암이 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손이나 조건들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암이라는 게 걸린 분들이 훨씬 더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암이 왔어요 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2가지를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들이겠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즉 마음 먹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고 능력을 충분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내 곁에서 소리 없이 조력했던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양면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스트레스는 능률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을 능률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무기력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생활하시면 지금의 그 삶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결국은 내 삶의 원동력이고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단지 그걸 열심히 잘 썼는데 결국은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모든 죄는 원흉은 스트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쌓이고 쌓여서 질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스트레스라는 거는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방울이 5개가 스트레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소주잔이 있습니다. 소주잔 물이 절반만 차 있네요. 5방울이 떨어지면 실은 태도 안 납니다. 이 스트레스가 소주잔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매일같이 쌓여서 이제는 간당간당 넘치듯이 물이 고였다. 그런데 새로운 스트레스 2방울만 떨어져도 결국 소주잔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먹으려고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잠재됐던 그런 것들을 먼저 내리고 비워내는 것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요. 유전적 기질을 보자면 유전적 기질이 암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암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바람이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있는 부친이 쌍둥이를 가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쌍둥이는 반드시 암에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히 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유전적 기질이 쌍둥이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암에 걸리더라도 어떤 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생활 습관, 사는 방식, 또 먹는 2가지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마른 풀이 있고 라이터가 있다고 해서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온도랑 습도, 바람, 거기에 불꽃이라는 촉매가 돼야 결국은 발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암은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맞춰갔을 때 결국은 질환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하루 3,000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새로 발견된다고 해요.
그럼 이것들이 왜 암이 되지 않느냐?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찾아서 소멸시키기 때문에 암으로 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이라든지 혹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라면 이 5,000개의 비정상적인 세포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암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씨 100개를 뿌렸었는데 100개가 다 싹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싹이 나서 지심이 되거나 이런 형태를 이루듯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일부 남아서 결국은 침습을 하게 되고 조직이나 장부에 안착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스트레스도 결국은 만성염증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요. 활성산소도 많아지는 게 스트레스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활성산소도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염증 발현이 높아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면역 활동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씨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사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못할 때, 이럴 때 정말 재수없게 한두 개의 씨가 성장을 하고 발화를 할 수 있는 조건, 이게 바람 조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늘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나 뭐 먹어야 해? 앞으로 뭘 해야 돼? 급하니까요. 그런데 채우기 위해서는 비우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듯이, 비워놓듯이 충분히 내 몸에 데미지처럼 쌓여 있었던 염증 물질이든 스트레스 물질이든 이런 것들이 비워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이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좋은 식생활을 개선을 한다면 이제 좋은 쪽으로 채워지겠지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료 중에 우엉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마음 안정시켜줄 수 있는 재료들이 흔치 않은데, 우엉 뿌리도 장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염증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또 우엉 자체의 성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상당히 강한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엉이 반찬에 쓰는 이유가 식감도 식감이지만 우엉이 갖고 있는 효과, 장에 좋은 효과라든지 심신 안정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들뜬 아이들이 소풍 갈 때 우엉이 당근처럼 썰어서 들어가 있는 우엉 김밥 같은 걸 싸주고 오세요. 열심히 뛰어놀고 와도 집에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은 활력도 많이 증진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스에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차를 끓여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건조해서 볶은 우엉 100g 정도만 가지고도 3리터의 물을 끓여서 드실 수가 있어요. 우엉차를 끓여서 드신다면 용량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3리터를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엉차를 드시면 아주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폐물 대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안정 효과도 많이 누릴 수가 있어서 우엉은 불면증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료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드셔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좋은 식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우엉차를 일상에서도 복용하고 있습니다.